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고, 우리 그 노랑책은요, 노랑책 있죠? 파랑색? 아, 파랑색이네, 여기는. 다른 데는 노랑색으로 돼 있는데, 노랑색. 예, 여기는 스프링 해갖고, 다른 데는 이제 노랑색입니다, 노랑색. 자, 그래서 파랑색 143페이지 있을 겁니다. 143페이지. 자, 지금부터, 요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요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이름은요, 얘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그러니까 영업의 현금 수지다. 줄여서요, 영업 수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7억은요, 이거 내 손에 나간 돈이죠. 지분이 유출됐는데 또다시 지분이 돌아왔죠. 그래서 요거를요, 지분이 돌아왔다 해서 이걸요, 지분 복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이걸 지분 복귀액. 자, 요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소득, 이득 이렇게 표현하고, 왜 5억 나가는데 나중에 7억 들어왔습니까? 나중에 비싸게 팔려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나왔기 때문에 이걸요, 자본이득. 7억에서 5억 뺀 걸요, 자본이득이다.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어디 갔어요? 노란색으로 딱 일단은 이제 가유순 전후다. 지금은 다 알 수 있겠죠? 가유순 전후다. 딱 적어 놓은 다음에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준 걸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굳이 요거 암기하려면요, 공부는 안 하고 뭘 안 하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기타 치니까 더 해줘야 되죠. 자,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걸요, 유효 조소득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걸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은행에다 갚을 원금이자 했죠? 이걸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갚을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있습니다. 포함돼서. 자, 이렇게 계산한 걸요, 세전 현금수지. 항상 세전 하면요, 소득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겠죠. 영업소득세를 좀 빼줘야 됩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를 빼준 거를요, 세후 현금수제줍니다. 여기서 매우 주의할 거 두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영업경비에는 세금 중에 이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다만 재산세는 어디서 빼는 거라고요? 영업경비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세율을 부과하는 거지, 재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성질이 틀린 겁니다. 재산세는요, 갖고 있다는 사실로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경비로 처리하고,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간혹가다 이제 감가상각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는요, 우리 기업회계라든가 세법에서 현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경영 성과 같은 거 이런 거 보고하려고 매기 일정씩 빼주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는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니까 매기 일정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현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는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뭐라고요?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거 있죠? 요거 하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는 요건 빼줍니다. 뭘 계산할 때요? 소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을 만들 때는 빼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영업경비에는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다만 세금 계산할 때는 얘들은 빼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얘는요, 매순 전후다. 매순 어떻다고요?
전후. 얘는 처음부터 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먼저 매도 가격 있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얘기합니다. 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이거 나가 안 나가요? 이런 거라든가 공증비용, 화해비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뺀 금액을요, 순매도액 해줍니다. 여기서 자, 이 3억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요거 좀 빼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갚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 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미상환한 저당 잔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뺀 금액을요, 세전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이것도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양도세 이걸 빼줘야 돼요. 양도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 이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해서 이걸요, 자본 이득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요, 세후 현금 수지해 줍니다. 자, 간혹가다 이제 영업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물어볼 때는요, 가능하면 얼른 제껴야 됩니다. 제꼈다 나중에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찍고 놔야 돼요. 이거 손대고 있다가 오히려 시간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은요, 순대 먹고 감이 4배 이런 식으로. 순대 먹고니까 얘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감이니까 4배니까 빼줘야 되죠. 순대 감이 4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 나옵니다. 이걸요, 과세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순영업소득, 그리고 요거는요,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서 예컨대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왜 그 대수선은 뭐 지붕 틀이라든가 내력벽 이런 거 손을 보는 걸요, 대수선이라는데 요거를 현금을 빼놓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들어올 돈이죠. 아, 부동산 가치를 올린데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놓은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 돌려놔야 됩니다. 알겠죠? 세법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예, 현금으로 빼놓았다 하더라도 다 돌려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는요, 예,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세금 계산할 때는. 그리고 자, 은행에다 납부하는 돈 중에 원금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이자 나가는 거 있죠?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과세소득이다. 여기다가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아, 이건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건 무조건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거고, 이거는요, 그 소득세법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계산할 때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225페이지에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능조소득은 총소득이죠. 가능조소득은요, 단위면적당 추정임대료에다가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고, 유효조소득은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유효조소득은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손실에 따른 충당금이라든가 불량부채 있죠?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걸요, 유효조소득 해줍니다. 용어는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은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이죠. 요게 틀렸네요. 어떻게 틀렸냐면, 순영업소득은요,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 요거 지우시고 영업의 수입을 더한, 요거 없애버리고 영업경비를 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영업경비를요, 뺀 소득으로서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다. 자, 요게 틀렸죠?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세전 현금 흐름은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전 현금 흐름은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맞고, 그 다음에 세후현금 흐름은요,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세후현금 흐름은요,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맞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57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간 말 세후 지분복귀액 계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바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내야 됩니다. 매도 경비 빼는 거를요, 순 매도액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요,
매도 경비. 그 다음에 순매도액에서 뭘 빼줘야 돼요? 미상환된 잔금 빼줘야 돼요. 니은번은 뭐라고요? 미상환된 잔금. 이렇게 뺀 금액을요, 디귿번은요, 세전 지분복귀액. 디귿번은 뭐라고요?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자본이득세 빼죠? 자본이득세. 자, 그러니까 리을번은 뭐라고요? 자본이득세 빼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59번 보겠습니다. 59번. 투자를 위한 현금 수지의 흐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세금 계산할 때는요,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은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 해줘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영업소득세를 차감한다. 자,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자, 재산세는 빼주죠? 근데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만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요, 재산세만 빼주는 거죠?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요거 틀렸네요. 자,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는요, 재산세는 차감합니다. 영업소득세는 차감하면 안 돼요. 영업소득세는 요 밑에서 빼줘야 돼요. 밑에서. 자, 세 번째 볼게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수입은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치면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되는 겁니다. 유효조소득 혹은요,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은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자, 재산세를 차감한 게 아니라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 틀렸고 5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에서 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하게 되면요, 세전 현금 수지가 된다. 이거 맞네요. 네, 순영업소득에서 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를 뺀 게 뭐라고요? 세전 현금 흐름이다. 맞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2번. 자, 62번 같은 경우는 A 부동산의 연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이다. 연간 순영업소득 얼마인가? 일단 맨 앞에 유효조소득 8억 나왔어, 안 나왔어요? 8억 나왔죠? 여기서 비용 다 빼주면 됩니다. 비용 다 빼주면 되는데, 자, 비용만 빼주면 돼요. 영업 경비만 빼주면 됩니다. 뭐만 빼주라고요? 영업 경비를 다 빼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요렇게 뺀 금액이 뭐예요?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근데 영업경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을 체크해 볼게요. 일단 유지관리비는 포함시켜야 되고, 화재보험료도 포함시켜야 되고,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없애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없애세요. 가입표 주세요. 옆에다 가입표. 그 다음에 그 부채 서비스액도 여기서 빼내는 거죠? 요것도 가입표 하세요. 부채 서비스액도. 그리고 소득세는 밑에서 빼내는 거죠? 요것도 가입표.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재산세 다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세놈. 자,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세놈 있죠? 세놈만 빼고 나머지 다 빼줘야 됩니다. 아, 세놈만 빼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저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요? 계산기 막 두드리면 되죠? 막 두드리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소득세, 감가상각비, 부채 서비스액 뺀 나머지 다 빼주면 돼요? 그러면 그 순영업소득 나올 겁니다. 아마 5억 1,800만 나올 겁니다. 5억 1,800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63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영업소득세는 얼마인가? 영업소득세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순대 먹고 감이 4배 해주면 되죠? 순대 먹고 감이. 자, 순대 먹고 감이 4배. 자, 계산해 볼게요. 일단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예요? 2억 9천만 원이죠? 예, 가능하면 전체를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2억 9천만 원. 이게 세전 현금 수지 아닙니까? 여기서 그 옆에 보니까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지급액이 합치니까 얼마예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 2천만 원씩 더하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천만 원 뺀 게 요거죠? 이때는 거꾸로 여기서 요 더해주면 돼요. 더하면 3억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억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됐네요.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인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 이자 나간 게 얼마예요? 2천만 원 있죠? 이자 나간 건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주어졌어 안 주었어요? 1,000만 원 주어졌죠? 1,000만 원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얼마요? 3억이 됩니다. 3억. 3억에 대해서 세율이 몇 프로예요? 30%죠? 30%. 그러면 3, 3은 9에서 900만 원 정답입니다. 얼마라고요? 900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자, 3, 3, 9 맞죠? 900. 자, 900만 원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요거를 유효조소득부터 세전 현금치부터 이 공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헷갈려요. 그거 암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순대 먹고 감이 내빼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서 이거 더한 게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공식 암기했다가는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더 헷갈려요?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내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약간 틀어서 나온 겁니다. 어쩌나 여기서 요거 뺀 게 이거죠? 요거는 요거 더한 게 이겁니다. 요거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65번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제끼야 됩니다. 일단 제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민법까지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찍고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찍고 나온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다 임대주택의 1년간의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이거 지울게요. 자, 맨 먼저 그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고 그 임대 가능 호수는요 40호다.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40호 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 이게 바로 가능조소득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니까 공실률이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2,400만 원 빼주면 되겠네요. 요거 빼면은요, 유효조소득이 나옵니다. 얼마냐면, 2억 1,600만 원 나올 겁니다. 2억 1,600만 원. 이렇게. 자,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줘야 되겠네요. 영업 경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운영비용이 1,600만 원이죠?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1,600만 원. 자, 그러면 2억이 되겠네요. 이거 얼마라고요? 2억. 2억이 순영업소득.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9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얼마라고요? 9천. 이게 매기 갚을 원리금 상환액이죠?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은 이자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자가 2천만 원이라면 원금 갚은 돈은 얼마예요? 7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계산하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1억 1천만 원. 이렇게. 자,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영업소득세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영업소득.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순영업소득이 순대 먹거니까 2억이죠? 요 2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체충당금 이런 얘기 없고 감가상각비 주어져서 안 주었어요? 주어졌죠? 1,000만 원 주어져 있네요. 1,000만 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자 나간 게 2천만 원 있죠? 이자랑 2천만 원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30%라겠죠? 30%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하면 아마 5,1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난다고요? 5,100만 원. 자, 다 됐네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5,100만 원. 빼주면 돼요. 맞나요? 5,100 빼놓으니까 5,900만 원이 정답입니다. 5,900만 원. 자, 요거는 좀 풀기가 좀 힘드네요. 풀기 힘들죠? 시간도 걸리고 연습이나 해보세요. 해보시고 66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집에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게 가장 이제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다 물어봤으니까. 네? 더 이상 어렵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워되죠? 자,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좀 풀기 힘드니까. 아주 매우 숙달되지 않은 이상은 풀기가 좀 힘듭니다. 오래 걸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경제성 분석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뭘 분석한다고요?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어떻다고요? 분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고려한다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얘를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이 5억이 나갔으면 내 돈 5억 나갔죠? 이걸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이거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데가 어디냐? 다른 데라는 것은 요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여기다가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저기 왜 내 사진이 왜 저기 있습니까? 깜짝 놀랐네. 저 왜 올라가? 자, 저는 함부로 막 저도 올려놓고 그래요. 자, 어제거나 이런 건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겁니다. 어제거나 자, 뭐 하는지 까먹었잖아요. 5억을 다른 데 투자했다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알게 모르게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뭐라고요? 처분할 걸 가정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들어오는 소득을 꼼꼼히 다 예측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꼼꼼히 예측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사용 지표를 봐야 내 손에 나간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나간 돈 뭐라고요? 들어올 돈,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매우. 근데 여기서는 이제 5년 있다 처분하니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다시 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노량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이 있는데 팔려고 내는 것들이, 얘들은 장사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한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구입하게 되면, 우리 중개사가 되면 이런 거 잘 찾아내서 중개활동 하거나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 하고요? 20%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요구 수익률이다.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벌어야 되죠. 이걸요,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이라 해서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다른 말로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이걸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이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적 위험이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크게 세 가지. 박스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박스 오늘 여러 번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한 놈, 그 다음에요, 두 놈, 세 놈, 이렇게. 자, 요거는요, 순현가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수익성 지수법.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 요거는요, net present value method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profitability index 이렇게 해서 PI법. 요거는요, internal rate of return에서 IR법. 영어로도 좀 기억하세요. 영어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요걸 공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1억을 투자하게 되면 만약에 1년 있다 처분한다 가정해보자. 5년 있다 처분하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주 논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1년 있다 처분한다면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1년 있다 처분한다면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예정이죠?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다시 할게요. 이걸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뭐 현금 지출액에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여기 현금 수입액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1억 투자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라는 걸 곧바로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빨강색.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으니까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자, 요걸 뭐라고요? 내부승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근데 얘는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걸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20%인데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얘가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지금까지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냐? 왜 할인 기법이냐? 그 얘기는요. 요거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 자 왼쪽에 있는 거 저거 어떻게 내부 수익률은 자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쟤는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투자했으면 매기 들어온 돈 있어 없어요? 자 이거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자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을 계산해야 돼요. 전부 다 뭐라고요? 할인 기법입니다.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다 할인 기법입니다. 다 뭐라고요? 할인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간단히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이게 투자론의 이제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는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 아닙니까? 요거를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면 아까 공부한 것처럼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얼마라고요?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오게 됐는데 이게 얼마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자, 이거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은 10% 뺀 게 이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여기 10% 붙인 게 이 금액이죠? 100원을 10% 붙인 게 133.1원이죠? 10% 뺀 게 얼마라고요? 100원 아닙니까? 똑같이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하면 10%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되려면 1년 후에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이거 되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벌써 투자 시험에 얼마가 의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909만 원을요 순현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현가라고요? 순현가다. 순현가가 얘가 더 커야 되죠, 얘보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 지금부터 약간 어렵게 그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를 뭐라 하냐면 요거를 현금 유입, 이게 현금 유입액이죠. 현금 유입액의 현가. 이걸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 그리고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이죠. 유출액의 현가니까 제로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까?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순현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아주 계속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요걸 뭐라고요? 여기서 요거 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 유입액의 현가, 현재 가치 아닙니까? 여기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거 있죠? 이게 순현가입니다. 이게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뭐 우선순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겁니다. 1억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요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무슨 지수라고요? 수익성 지수다. 요거는요 분수죠, 분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자, 요것도 좀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자,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걸요 순환가라고 하죠.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요거를 나눈 거죠. 이것분의 이거 한 거니까 이거를 요거로 나눈 거죠. 그러면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나눈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이거는 유출액의 현가죠. 유입액의 현가 아닙니까? 유입액의 현가를 뭐로 나눈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요거 원래 요거 내부 수익률은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 알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와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요거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지만 20%입니다. 20%. 20% 빼면 이거예요. 이게 붙이면 이거 아닙니까?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시키는 할인율 있죠? 이게 20%입니다. 요걸 내부 수익이라는 겁니다. 더 어렵게 할까요? 어렵게 해볼게요. 더 어렵게. 그러면 얘를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억으로 만든 할인율 아닙니까? 맞아요?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까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환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환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순환가를 뭐라고요? 0.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 하면 수익성 지수죠? 수익성 지수는 뭘로 하라고요? 1로 만든 할인. 나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암기하세요.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 뭐라고요? 순환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뭐라고요? 1로 만든 할인율.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자, 벌어갖고 이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요? 찾아서, 투자액 대비해서 수익이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팔려고 내놨는데 너 얼마 줄래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꺼져 그럽니다.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그럼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죠? 어디 될 때까지요? 10% 될 때까지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10% 얻을 수 있는 가격이 1억 900만 원입니다. 이거 투자에 10%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얼마라고요? 이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합니다. 최소한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상은 받고 팔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구입하는 자들도 얘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자꾸 올려줄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어. 어디까지라요? 1억 909만 원까지는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동산 주인이 됐든 투자자가 됐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이걸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이게 실질적인 부동산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시장에서 구입한 가치죠.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자, 투자의 차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순환가를 0보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환가를 뭐라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자, 수익성 지수는요. 자, 수익성 지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거죠? 이걸 요거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나눈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또 틀렸는데 수익성 지수는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요,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다. 자, 앞쪽에 있는 순현금 투자 지출 지우시고, 현금 유입 적어 놓으세요. 현금 뭐라고요? 유입.
현금 유입합계의 현재 가치를 그 뒤쪽에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지우시고요. 현금 유출 바꿔놓으세요. 현금 뭐라고요? 유출 혹은 지출 똑같습니다. 바꿔놓죠? 바꿔놓은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액 합계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유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있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다시 해요. 요거 볼 줄 아시면 돼요. 얘는 현금 유입액 현가, 얘는 뭐라고요? 유출액 현가. 여기서 요거 나눈 게 수익성 지수죠? 다시 해요? 짜증 내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수년가는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거 맞네요, 이거? 맞습니다. 유출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입액의 현재 가치, 유출액의 현재 가치 뺀 거죠?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은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회수기간은요, 투자 시점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 회수기간법에서는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짧을수록 좋죠. 그다음에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보세요. 얘는요, 할인율로 뭘 사용해요? 요구 수익률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요, 결국은 할인한 게 요거죠?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이게 20% 뺀 게 이거 아닙니까? 할인율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다시 할게요. 얘는요, 요구 수익률. 얘는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0번부터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문제 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놔주세요.